코딩 생각을 현실로 3주차 2차 수익, 변수와 데이터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2차 시에서는 지난 1차 시와 1차 시에 이어서 이제 자료형과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숫자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또 응용을 하는 그런 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숫자 데이터가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거에 앞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진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진수는 그 1주차에서 배웠다시피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를 이제 이진수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0과 1, 두 개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어떤 명령을 해석을 하고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진수를 아셔야지만 메모리에 숫자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보통 10진수를 많이 이용을 하죠. 10진수는 뭐냐면 0부터 9까지의 수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계산을 한 것인데요.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자릿수가 하나 옮겨지게 돼서 10이 되게 되죠. 만약에 뭐 99가 되면은 100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999가 되면 1000이 되게 됩니다. 이 진수도 마찬가지로 0과 1 두 개로 이루어진 수이기 때문에 0에서 1, 이제 1 이상이 되면은 자릿수가 하나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표는 이제 10진수랑 이진수 사이에 그 관계를 좀 나타낸 것인데요. 10진수 1, 2, 3, 4, 5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1은 이진수로 똑같이 1이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1이 되죠. 1이 되고 10진수 2가 이진수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진수 1에서 1을 더 더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진수 1에서 1을 더하니까 이진수는 0과 1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1을 더하니까 1이 자릿수가 하나 옮겨지게 돼서 1, 0이 됩니다. 10진수 3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로 1, 1이 되고요. 10진수 4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로 1, 0, 0이 됩니다. 5 같은 경우에는 1, 0, 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진수는 1이 가장 큰 수가 돼서 1보다 큰 수가 넘어오면 자릿수가 하나 이동하게 돼서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이진수를 이용할 때 이 이진수 하나의 자릿수를 1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1GB, 뭐 1TB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사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기가바이트나 테라바이트는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 용량의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이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고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단위는 1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1비트는 이런 이진수의 하나의 자리를 1비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비트, 하나의 비트가 8개가 모이면, 그래서 하나, 둘, 여덟, 이게 이진수 8자리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가 돼서 이 하나의 비트가 8개, 그러니까 8비트가 되면 이것을 1바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1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 1킬로바이트가 되고, 또 1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가 되고, 또 1메가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1기가바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 1024를 하면서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 단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서 보는 뭐 메모리 용량 뭐 64GB 이게 굉장히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1비트 이진수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 비트,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 이진수 하나의 비트가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된다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그 bi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제와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뭐 A는 10, B는 3, C는 2, 뭐 D는 300 이런 식으로 각각 정수를 A, B, C, D에 넣게 되죠. 그래서 얘네 넣은 이 10진수, 우리가 지금 10진수를 대입을 했잖아요. 이 10진수를 이진수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bin 함수를 쓰면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는 것 같이 bin 함수 안에 A, B, C, D를 이렇게 각각 넣으시면 이 A, B, C, D에 대한 10진수에 대한 이진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10진수로 10이었죠. 10에 대한 결과는 10, 10이 나오고요. B는 3이었죠. 3에 대한 결과는 11이 나오고 C는 2니까 2에 대한 결과가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는 보통 그 숫자 앞에 0, B라고 붙거든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그 결정한 예하고고요. 그래서 앞에 0, B가 붙고 뒤에 숫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이진수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 이진수 8비트가 하나에 8비트가 1바이트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알아보기 전에 오늘 궁금증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이제 메모리에서 5라는 숫자가 어떻게 저장될까? 그리고 메모리에 이 5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사용을 할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5000이라는 숫자를 이용을 했을 때 이 5000이라는 숫자는 메모리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사용할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해서 그 메모리랑 자료형의 크기에 대해서 잘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자료형의 크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1차 시 때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죠. 인티저, 플루트, 그 다음에 스트링, 불 이렇게 네 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트,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공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인트, 정수형 타입에 대해서 자료형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4바이트 크기를 가지고요. 실수형, 플루트 타입은 4바이트,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형은 1바이트 또는 2바이트,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은 1바이트의 이런 자료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1바이트가 8비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수형 5에 대해서 메모리에 이 자료형 타입이 어떻게 저장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총 그 1바이트, 그러니까 1바이트 공간이 4개, 그러니까 4바이트 공간이 필요한 거죠. 4바이트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트로,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총 32개의 비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총 32개의 그 이진수 비트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정수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진수를 첫 번째 자릿수부터 32번째 자릿수까지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수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5가 이 메모리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냐라고 하면은 숫자 5는 이진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10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왼쪽에 앞쪽 자릿수는 다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5가 이 32비트 공간 안에서 세 자리의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는 다 0으로 채워지고 101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4바이트 공간 안에서 총 정수를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4바이트 크기의 그 인트형 자료 공간을 32개라고 했잖아요. 32개 공간에서 우리는 총 31개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1개의 공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그 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부호를 나타내는 그런 비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호 비트, 맨 왼쪽에 있는 부호 비트가 0이 되면은 이 숫자 정수형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0이 1이 되면은 이 숫자 정수형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이 32개의 공간 안에서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은 31개까지만 쓸 수 있고 최대값은 10진수로 21억까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1억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게 큰 수는 아니죠. 큰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큰 수, 이 21억 이상의 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티저 4바이트 공간 안에서 정수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21억이 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다른 방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21억 이상의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뭐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 5천의 숫자는 메모리 공간 안에서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을 하게 될까요? 숫자 5천은 아까 5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를 사용했잖아요. 숫자 5천도 똑같이 4바이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인티저 정수형 타입 안에 최대값이 21억까지 되기 때문에 숫자 5천도 똑같이 4바이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했다시피 그 정수형, 우리가 정수형의 크기는 4바이트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수형의 그 크기는 최대 21억, 최소 21억, 그러니까 최소 마이너스 21억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21억을 벗어나는 값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값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료형을 선언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 없이 그냥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메모리의 크기를 동적으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4바이트를 넘어가는 숫자를 이용을 해도 파이썬에서 알아서 메모리 크기를 늘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바꿔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메모리의 크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메모리 크기를 고려를 하면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다가 큰 수가 발생을 하면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자료형을 좀 고려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파이썬 사용할 때는 앞으로는 뭐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num1, 2, 3, 4라는 그 변수에 우리가 30, 1,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수를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수들에 대해서 그 크기를 한번 보면은 num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바이트 공간을 사용하는 거 볼 수 있는데 3으로 넘어가면서 뭐 굉장히 큰 수가 21억을 넘어가는 수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파이썬에서 4바이트를 추가를 해서 공간을 늘려준 다음에 이렇게 큰 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더 큰 수가 들어오면 또다시 수를 바이트를 더 늘려서 8바이트까지 늘려서 여러분들이 큰 수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주니까 뭐 파이썬을 사용할 때 이런 큰 수를 사용할 때도 전혀 이제 뭐 다른 자료형의 크기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제에서 보시면 그 바이트 크기가 뭐 28, 30, 36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스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스템 크기 안에서 우리가 이 num이라는 정수형은 4바이트만 쓴다는 걸 좀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숫자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4바이트씩 늘어난다는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수값도 마찬가지인데 실수값도 최대 8바이트 그러니까 64비트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앞서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 유효 자릿수는 소수점 15자리까지 그러니까 약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308승까지 표현이 된다는 거를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수점 15자리까지 뭐 표현할 일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문자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컴퓨터에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주차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컴퓨터는 그 아까 설명했다시피 0이랑 1로만 이제 입력을 받고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럼 문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까요? 1주차 때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컴퓨터랑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문자표를 만들고요. 문자표를 만들고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이 표와 같이 문자 A는 숫자 1이다. 문자 B는 숫자 2다. 문자 C는 숫자 3이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문자 A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이 문자 A를 숫자 1로 받아들여서 이진수 001로 바꿔서 그 입력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사람이 문자 D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숫자 4로 인식을 해서 100이 입력되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요런 이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문자에 대한 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표를 우리가 아스키 코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표는 이제 컴퓨터랑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표가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안시라는 표준화폐에서 그 컴퓨터랑 정보 교환용으로 이제 부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비트의 부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 0부터 127까지 총 128개의 부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8개의 기호들과 문자들을 숫자로 매핑시켜서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호표에는 기본적으로 그 숫자랑 그 다음에 특수기호랑 그 다음에 알파벳 정도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아스키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숫자에 대한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표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표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를 간단하게 좀 확대해서 좀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은 소문자 알파벳이 있고 대문자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 같이 이제 이 표에 보시면 이제 DC, HX, OCT, HTML, 그다음에 CHR이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DC는 숫자, 데시멀이고요. HX는 헥사, 그래서 16진수고, OCT는 이게 8진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ML은 그 HTML 코드표를 나타내는 거고, CHR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DEC 10진수랑 CHR 문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A는 숫자로 97이라는 뜻이고요. 문자 B는 98,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자 A는 97부터 Z까지 쭉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 아스키 코드 값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면 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RD랑 CHR인데, ORD 안에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그 숫자 값을 반환을 해주고요. CHR은 그 숫자 값을 넣으면, 그 아스키 코드 숫자를 넣으면 이 숫자에 대해서 아스키 코드의 문자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ORD하고 이 안에 Y라는 문자를 넣으면은 89가 반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CHR 함수 안에 89라는 그 숫자를 넣게 되면은 Y라는 문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설명드렸다시피 그 특수 기호나 그다음에 영어 알파벳 정도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스키 코드 표가 되겠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한글도 쓸 수 있고요, 뭐 한자도 쓸 수 있고, 뭐 일본어, 뭐 아니면 아랍어 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아스키 코드 표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스키 코드 표보다 더 큰 저장 공간을 사용하는 이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한글이나 기타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사용하는 이제 코드표 중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유니코드가 되겠는데,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의 차이점은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 그러니까 128개 공간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니코드는 2바이트 공간,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죠. 그래서 더 많은 공간에서 문자표를 저장해서 사용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코드나 아스키는 뭐 그 출력하는 방법이 뭐 함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ORD나 CHR이라는 함수로 만약에 뭐 예전에 보시면 ORD에다가 뭐 대문자 C를 넣으면 이렇게 67이 나오고요. 뭐 CHR에 67을 넣으면 대문자 C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ORD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한글 가를 넣어주시면 4403이라는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ORD에 방이라는 뭐 글자를 넣으면은 48169라는 또 숫자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 공간에 이런 유니코드 표 안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있죠. 모든 글자들을 다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44,032번 방에 가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방 같은 경우에는 48,169번 그 방에 유니코드 방에 그 한글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CHR이라는 함수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CHR하고 44032 하면은 똑같이 가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를 ORD나 CHR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파벳을 사용할 때는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응용 예제인데요. 응용 예제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이랑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암호화하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스키 코드랑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소문자랑 대문자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를 몇 번부터 시작하냐면 65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65번부터 Z가 90까지 끝나고요. 소문자 A는 97부터 시작을 합니다. 97부터 Z까지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대문자랑 소문자의 그 차이, 그 숫자의 차이를 잘 계산해 보면 3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A에서 32를 더하면 소문자 A가 나오고요. 대문자 B에서 32를 더하면 소문자 B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자랑 소문자를 잘 그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딩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우선 숫자 데이터는 이진수의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진수에서 우리가 이진수나 십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BIN이나 ORD 함수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차시 내용이고요. 3주차 강의는 여기서 끄시고 4주차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응용 예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응용 예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떤 문자를 암호화하거나 암호화된 그 문자를 다시 푸는 복호화하는 과정을 좀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예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 배운 그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대문자 A를 65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문자 A를 97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문자를 대문자로 쉽게 변환할 수 있고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또 쉽게 변환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65, 그러니까 대문자에는 65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열 순서대로 그 아스키 코드 값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소문자도 마찬가지로 97부터 시작해서 Z까지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특징이 뭐겠어요? 대문자 A랑 소문자 A의 이 아스키 코드 이 차이가 97과 65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빼면은 얼마의 차이가 날까요? 네, 32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97 빼기 65 하면 32의 그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소문자 A를 그냥 아스키 코드 값에 32를 더하면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 변환하고 싶으면 65라는 아스키 값에 32를 더하면 소문자로 바로 변경이 되겠죠. 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코딩을 통해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문자를 한번 소문자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그 코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그거 지우고요. 네, 우선 대문자를 입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캐피탈로 했으니까 캐피탈로 이렇게 A라는 그 대문자를 캐피탈이라는 변수에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스몰 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어떤 걸 저장시키냐면 어, 소문자에 대한 그 아스키 코드 정수를 저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제가 그 입력한 요 대문자에 대해서 소문자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대문자 A에 대해서 아스키 코드 값을 구한 다음에 아스키 코드 값에 32를 더하면 그거에 대한 소문자 그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한 대문자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구하는 그 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ORD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 캐피탈이라는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캐피탈이라는 변수가 이 ORD라는 그 함수 안에 들어가면서 이 A라는 대문자가 아스키 코드 값 65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ORD 캐피탈은 이렇게 요거랑 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값은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65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한번 그 프린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프린트하고 ORD 한 다음에 캐피탈 이렇게 쳐보면 요거에 대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6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5의 값에다가 32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소문자에 대한 그 정수값이 출력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스몰 넘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몰 넘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9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문자를 소문자로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몰 넘 그 소문자에 대한 그 아스키 코드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다시 문자로 변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CHR 캐릭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스몰 CHR 한 다음에 여기에 스몰 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스몰 넘에 지금 97이 입력이 됐죠. 97에 대한 그 문자가 이 스몰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대문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대문자는 뭐라 그랬어요? 캐피탈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소문자는 아까 스몰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어놨죠. 이 두 개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문자를 소문자로 간단하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문자도 여기서 우리 대문자 A를 한번 B로 한번 D로 바꿔볼까요? D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소문자 D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랑 반대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반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일단 캐피탈을 변수를 다시 스몰로 바꾸고요. 스몰 바꾸고 여기에 소문자 A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캡넘이라고 할게요. 캡넘을 스몰이라는 이 변수 그러니까 소문자 A에 대해서 아스키 코드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31을 더하는 게 아니라 31을 빼면 되겠죠. 31을 빼면 대문자가 나와요. 대문자가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소문자로 변환된 요 그 변수가 문자로 들어오게 되고 문자 함수로 들어오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문자를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그래서 런을 해보면 똑같이 AA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대로 하시면 돼요. G 하면은 GG 이렇게 나오고요. 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ORD, CHI라는 요 변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예제는 암호화를 하는 예제를 하나 해볼 건데요. 이 암호화라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암호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I love Python이라는 거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자를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암호를 전송을 할 때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요럴 때 우리가 요 문자 형태를 암호화를 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오늘은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문자를 살짝 바꿔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보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은 요 I love Python이라는 요 하나의 문자들을 모두 다 ASCII 코드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요 I love Python이 아니라 A라는 그 문자를 이렇게 딴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A라는 문자를 일단 ASCII 코드 값 뭐였죠? 소문자이니까 97로 바꾸고요. 이 97이라는 ASCII 코드 값에 플러스 1을 해서 요 플러스 1 된 값을 전송을 할 겁니다. 그럼 뭐가 전송이 될까요? 97에 플러스 1을 하니까 B가 전송이 되겠죠? B가 전송이 되고 받는 사람은 이 B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과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자를 보낼 때 이 문자의 ASCII 코드 값에 1을 더해서 보낼 거니까 너가 받아서 쓸 때는 이 ASCII 코드 받아진 ASCII 코드 값 이 98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약속을 한 다음에 파일을 전송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I love Python 이런 것도 이 문자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ASCII 코드 값을 구하고요. ASCII 코드 값에 1씩 더해서 보내지면 어떤 값이 정성이 될까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텐데 LOV라는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를 배열 같은 걸 안 배웠으니까 변수 하나하나에 문자 하나하나씩을 다 담아 봅시다. 이렇게 일단 변수에 LOV 이렇게 하나씩 담아 보면요. 러브라는 문자를 보낼 거예요.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이 러브라는 문자를 우리가 러브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in 1 이렇게 4개를 2, 3, 4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LOV 이렇게 전송이 출력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암호화를 할 겁니다. 암호화를 어떻게 하냐? ASCII 코드 값에 1씩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거를 in1에 인크립션 해가지고 2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in1 플러스 1 이렇게 다 1씩 더해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럼 요거를 1, 2, 3, 4 LOV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in이라는 L이라는 문자가 ASCII 코드가 바뀌고 1이 더해지겠죠? 2도 똑같이 이 5라는 문자가 ASCII 코드 값을 바뀌고 1씩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문자에 대해서 1씩 더해서 보내주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뭐가 출력이 되는지. LOV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크립션 된 ASCII 코드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LOV에 대해서 77, 78, 87, 70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 원래 LOV는 뭐냐면 76, 79, 86, 69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씩 더한 거니까
더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기존 값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안 해보고, 그럼 요 변환된 요 아스키 코드 값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자로 바꾸면 되죠. 문자로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여기에 캐릭터 CHR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이 L에 대한 문자를 아스키 코드 값을 바꾼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L이 76이었는데 이게 76이 되는 거고, 76에 1을 더한 77이 되는 거고, 77을 다시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문자로 바꾼 거를 다시 in 1이라는 요 변수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L에서 플러스 1한 값에 대한 문자 저장이 되겠죠. 똑같이 다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조교를 지정해 줄 텐데 조교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면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요 in1, 2, 3, 4 LOV를 기존 LOV를 출력하는 거고요. 이 밑에 in1, 2, in22 요거에 대한 변수는 요거를 1씩 더한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LOV가 TS가 안 돼서 좀 헷갈리죠? LOV가 MPWF로 암호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암호화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서 우리가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V를 MPWF로 보내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푸는 방법 똑같이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1을 더해서 암호화를 보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화된 값을 다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을 다시 빼면 되겠죠? 이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나는 1을 더해서 보낼 테니까 너 받는 사람 너는 1을 마이너스해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다음에 보내면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암호화돼서 보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풀면 되겠죠? 여기 밑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복화를 해볼게요. 이건 복화는 디크립션을 해가지고 D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ORD하고 암호화된 요 변수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요거 암호화를 했잖아요. 1을 더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복화된 결과가 나오고요. 요거에 대해서 다시 문자로 바꾸면 복화된 결과를 우리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LOV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고 다시 요거를 프린트해서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해보면 프린트하고 원래 그 보내는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 한글로 칠까요? 암호화된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복호화된 문자, 이렇게 세 개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해보면 맨 처음에 기존 값은 LOV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된 값은 MPWF가 되고, 요걸 다시 우리가 복호화를 했죠. 복호화 암호를 풀었습니다. 푼 값이 다시 LOV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A, 문자를 A, B, C, D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것도 똑같이 해보면 A, B, C, D에 대해서 B, C, D, F로 넘어가고요. 요거 다시 풀면 A, B, C, D가 다시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쉽게 할 수가 있고,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쉽게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 잘 되시나요? 예, 이해가 잘 되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제공해드리면 똑같이 한번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우리가 내주는 실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응용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쉽게 푸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그 배울 실습 예제 두 개를 모두 배운 거고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첫 번째 예제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요건 똑같이 문자를 이렇게 문자들을 아스키 코드 값을 바꾼 다음에 그 코드 값에서 그 차이값만큼 그러니까 32만큼 더하거나 뺨으로 해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암호화 하는 거죠. 암호화하는 건 뭐였어요? 다시 이걸 똑같이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 아스키 코드 값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 이 문자에 대해서 1을 더해서 보낼 테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을 해서 받아라.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하면은 전송 받는 사람은 요 문자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다시 암호를 푸른 다음에 문자를 해독을 한 겁니다. 문자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암호화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습 예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